안녕하십니까. 우리 네 번째 수업인가요? 세 번째인가? 6강이에요 벌써? 이야, 빨리 가네요 시간이. 갑자기 비가 와서, 갑자기는 아니고 지난주에 예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데 요즘 일기가 원래 가을 일기가 잘 맞지를 않아서 저도 조금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비가 온다고 뭐 예보에 틀리지 않게 맞아갖고 실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을 했나요? 바깥에 야외 수업을?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세 번을 했네? 왜 안 오셨었어요? 참석하셨었잖아. 아닌 것 같은데? 네. 야외 수업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앞으로 진행돼야 될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수업 내용은 주로 이제 교범, 우리 교재 나눠드린 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뭐 이거 그냥 놔두면 한 번도 뜰라보지 않는 분들 많을 텐데 그래서 한번 좀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열어보고 내용들 훑어나가고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 나가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일에 목매였던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막 그냥 일들을 하고 싶어갖고, 네. 너무 실내 교육만 해서 그런가 계속 전 과정이 계속 그 실내 교육으로만 입으로만 했던 거라 나가서 그냥 보니까 너무들 하고 싶었는지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가서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비율이 더 많아서 여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뭘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반 노가다꾼들이야 다. 네. 상당한 그 인력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시흥시에서 활용 목적으로 아마 이 클래스를 만든 거 아닌가.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가들,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전문가들, 일당 10만 원대 이상, 12만 원에서 15만 원 하는 그 전문 인력보다는 아직 그분들은 못 쫓아가죠. 그분들은 워낙 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은 생업으로 일 양을 우선으로 하지만 일 양은 얼마 못 해더라도 질적인 건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낫다. 저는 그건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문가로 시작을 해서 전문가 대열에 들어서는데 양보다는 진로, 그리고 내 것처럼 내 정원, 내 나무, 내 숲처럼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현장에 계신 근로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거의 한 반 정도가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등 너머로 또는 그 위에 선배들 속에서 이제 경험으로 배우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하던 것이 변칙이 돼서 변칙에 변칙을 낳고 하다 보면 아닌 게 기가 되고, 긴 것도 아닌 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현장 근로자들부터 싸잡아놓고 집단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은 분명히 더 질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일양 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제가 현장에서는 좀 독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30-40명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한 양이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독촉을 좀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현장 여건에 따른 독촉이지 여러분들은 FM대로. FM이 뭐예요? 배운대로. 원래 FM의 뜻이 뭡니까? FM.
그렇지, 필드 매뉴얼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미군 부대에 교범적으로 한다라는 뜻에서 나온 필드 매뉴얼이라는 뜻인데 현장의 교범처럼 한다라는 뜻입니다. FM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너무 급해서 FM대로 못하고 교범적으로 못하고 또 교범처럼 여건이 맞는 현장은 극히 드물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그 대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조경만 20년 이상 하게 되면 그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경험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좀 FM대로 교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교범을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급히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만 급해서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나가게 될 텐데 나시게 되면 빨리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거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반장님 네 서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반장님 그런 게 경향이 많이 보이시는데 양보다는 진로. 또 아마 시에서 바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그 현장 근로자들도 그렇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양보다는 진로 해야 되는. 좀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 실습장에서 계속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 그 조경 관련 관리 일들이 굉장히 험한 일이고요. 또 장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위험의 요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고.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에서도 성남에서 환풍기 덮개가 무너지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나서 16명인가 사망했죠. 요즘 계속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사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들이 하도 그 취재 열기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발견이 돼서 아무래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전파가 많이 빨리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안전 문제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다루는 기구들이 이게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옆구리 차고 있는 전지가위만 해도 엄청난 흉기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어느 현장에서 봤는데요. 교육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육 현장인데 어른들이 옆에 가위를 차고 있어요. 그런데 실습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나와서 같이 배우는 과정에서도 어른들이 이거 한번 해봐 그러고 가위를 꺼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학교 수업에서도 칼을 못 쓰게 합니다. 칼을 못 쓰게 해요. 가위는 날이 무딘 가위나 그 플라스틱 계열로 된 가위를 쓰게 하는데 아이들은 얼른 튈지 모르는데 그 전지 가위를 줄 때 저 놀랬어요. 그거 주시면 안 된다고. 옆에서 아무리 지켜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빡하는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내가 큰 가위나 옆에 주변에 큰 그 도구들을 쓰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옆에 차고 있는 그 시간부터는 아주 위험의 요소지가 있는 거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보험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 관련된 실습은요. 보험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민정원사 제가 2년차 지금 경기도 시민정원사 2년차 200명을 배출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 내용이 없어서 들 수가 없어요. 견학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보험을 들 수가 없답니다. 이걸 현장 그 근로로 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예. 교육이기 때문에 없어서 보험을 못 들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잘못하면 큰 사고고, 수족을 못 쓰게 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눈 문제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보안경, 안경, 선글라스 꼭 끼라고. 멋을 거기에 멋까지 추가되면 좋겠지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뭔 배짱으로 그냥 떨레떨레 오시냐고. 좀 뭘 써야지. 안경을 쓰든 보안경을 쓰든. 저는 안경, 선글라스 종류만 한 6, 7개를 항상 차에 두고 다닙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안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쟁겨놔서 한 6, 7개 되고 보안경도 따로 있고 그러는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치질 않아요. 나중에 다치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네. 항상 좀 대비를 하시고. 장갑.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작업을 할 때 장갑을 안 끼고 하는 게 편했던 버릇이 있어서 장갑 끼면 감각이 둔해지고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쓰시고 원예하시던 분들이 맨손으로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뭐 화분요 이렇게 만지고 하시던 분들이 감각 떨어진다고 손으로 그냥 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장갑은 꼭 우리 선생님은 좋은 장갑을 잊어버리셨다고 밴드에 제가 우연치 제가 여러분들 만든 밴드에 자주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휴일날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슬프게 장갑을 잊어버리셨다고 그날 한 서너 시간 쓰고 잊어버리셨다고. 누가 땡겨봤죠. 장갑을 잊어버리셨다고 하는데 그래요. 저도 작업 장갑을 끼고 일반적인 목장갑, 반코팅 장갑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제 몸에는 작업 장갑이 좀 불편해서 가죽 장갑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이제 계절상 손시러울 때가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가죽 장갑, 요즘에 쇼핑몰 가면은 마트 이런 데 가면은 10,000원대에 작업 장갑 웬만한 것도 사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도 좀 쓰시면 문제는 그겁니다. 작업 장갑은 우리 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시가 있는 도구들은 나무들은 수목들은 그 가시가 작업 장갑을 베껴요. 반코팅 장갑이라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시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집에 와서 욱신욱신거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우리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 가시를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대부분 밀어나지만 그러지 못하면 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장갑은 가능한 한 가죽 장갑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미 같은 것도 막 만질 수 있고 일부 다른 기수에서는 어떤 분이 장갑을 갖고 오셨다고 딱 끼셨는데 용접 장갑이야. 용접 장갑도 장미 같은 거 만질 때는 유리해요. 좋아요. 그리고 원예용 장갑 중에 용접 작업처럼 손바닥 부분이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가죽 장갑 정도는 내 걸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 문제 관련된 자기 도구들을 좀 마련해서 착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구들 잠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도구를 갖고 와서 다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가슴에 지금 백옷 숲학교 시흥시 시민정원사 협동조합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기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월곶 동입니까? 네. 월곶 동사무소에서 우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런 시민정원사 과정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사무소 와서 봉사 좀 해주세요. 그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가서 작업을 하시러 가실 텐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수작업 도구, 수공구만으로 그 작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정가이나 전지, 고지가이 이런 것들 그 외의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단체로 구매해서 비축해 뒀다가 관리공사를 받게 되면 그쪽에 가져가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수원에 정자 3동이 있습니다. 정자 3동 동사무소에서
정원 관리 의뢰를 받아서 수원여자대학교의 시민정원사반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해줬어요. 제가 움직이게 되면 제 차에는 항상 도구들이, 지금도 비가 왔는데도 저는 싣고 댕겨요. 내리기가 귀찮아갖고 싣고 댕기는데 그 장비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정자동사무소 옆에 뭐더라? 하여튼 무슨 동사무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수업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갔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대요. 근데 장비를 자기 다 가위만 갖고 오신 거야. 그리고 작업을 그것만 하다가 왔대요. 그래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왔다는데, 그렇습니다. 장비들을 좀 단체 구매를 해서, 조합이 여기 지금 협동조합을 지금 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 공동 그 작업 도구들이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공동 작업 도구들을 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원래 목적상 그 자원봉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디냐, 저기 아까 정원, 백년정원? 네, 백년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다 대부분 사비로 정원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조성 목적으로 하는 것도 선생님들 보람을 느끼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신규 새로 조성하는 화단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 정원이나 이런 데,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많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 동에는 동사무소가 있어요. 지금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주민센터가 초급자들 20명이 가서 4시간 작업하고 오면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작업을 시켜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에서는 고생했다고 밥도 사주고, 우리 정자삼동에서 동장이 밥 사줘갖고 밥도 얻어먹고 소정의 그 비용도 좀 받았는데요. 재밌어, 그런 게. 동사무소 같은데, 그러니까 주민센터죠. 주민센터 같은데 좋고요. 그런 데는 동장 회의가 있어요, 그죠? 동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뭐 구청에서 그 구에 해당되는 동장들 모여해갖고 동장들이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소문 나기 시작하면 금방 소문 나요. 야, 우리 시흥시 시민정원사들이 와갖고서는 우리 동사무소 싹 정리하고 갔는데, 그거 업체들 부르면은 300만 원, 400만 원 달래. 근데 우린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 밥 사주고 좀 고생했다고 주니까는 그거는 뭐 1년치를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4번 정도 가서 관리해주면 딱 좋습니다. 봄에 철쭉꽃 피고 질 때쯤 되면은 소나무도 맹아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순지르기 할 때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이 해버리니까 한 번 가고요. 나무에 따라서 여름 전정 해줘야 될 나무들이 있는데 여름에 한 번 가고, 가을에 한 번 가고, 설이 내릴 때쯤에 한 번 가고 해서 4번 가면은 아주 딱 좋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당 그 인건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죠. 9시부터 시작하면 10시, 11시, 12시, 오전 3시간. 밥 먹고 와서 1시부터 2시, 3시, 4시, 6시간.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집에 오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피해서 퇴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정 6시간 봉사한다고 치고, 우리가 조경공 인건비가 하루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조경공 그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가 통계청에서 지금 정해놓은 인건비가 12만 원 돈입니다. 11만 몇천 원입니다. 하루 인건비 조경공이. 예. 보통공이 8만 원 돈 정도 되고요. 보통공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 조경공으로는 그 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보통공보다는 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당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일반 조경공들이. 여러분들 2시간 뺀 6시간을 하게 되니까 12만 원은 받을 수 없어도 그거의 반절인 6만 원,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해서 6만 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한 시간에 10,000원이니까 하루 6시간 봉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은 가서 봉사해주고 6만 원 받고 밥 사주고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더 나은 장비들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그 협동조합이 수익 목적으로 한 영리 단체입니까? 비영리 단체입니까? 영리 단체예요. 영리 단체면은 분배 문제가 있는 거네. 예, 비영리면 분배는 무조건 분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리면은 그 뭐 이렇게 좀 까다로운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 다른 그 시도에서 교육하는 분들한테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으라고 하고 비영리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를 하라고 하고 거기서 남는 수익은 다 장비를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 장비들이 한 건 할 때마다 장비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지 않냐 제가 많이 이렇게 팁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양손 전정가위 같은 게 있어야지 꽃나무들 전정을 할 것이고 높은 데 있는 거 고지가위 기본적으로 작은 사다리 조경용 사다리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발 3개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그냥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 사람 평균 한 사람으로 녹지 면적률은 굉장히 우리가 저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전국 9인가 8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지 면적률이 우리나라가 8인가 9인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그 시골 사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평균 인원으로 따졌을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람, 우리 촌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정원이 뭔 필요가 있어. 뒤에 산이 정원이고 앞에 들이 정원인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절대 개인 녹지 면적률이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들 대부분이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실 텐데 물론 개인 주택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사시는데 나가자마자 밑에 바로 정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원이. 정원을 그동안 계속 88년도, 86년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해서 극조성하기 시작해서 88 올림픽 이후로 해갖고 90년도 전후반으로 해갖고 정원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도 지금 굉장히 정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한데 지금 20, 30년이 지나고 난 정원들 한번 가보세요. 개판 5분 전입니다. 관리 안 돼갖고 갱신 안 돼갖고 개판 5분 전이고 이걸 누가 관리할 것이냐. 지금 관공서에서는 고민하는 게 그거죠. 예산은 없고 관리 안 하면 정글되고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관리 공사, 관리 작업들이 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사실 여기 그 백년 정원 그 외에 다른 교육 과정에서 정원들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미니 정원들, 게릴라 정원들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거 한두 달 뒤에 갔을 때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죠. 겨울 나면 겨울 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버려지는 돈이에요. 그래서요. 저희는 안 버려지게 관리하는 분들을 꼭.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나아지게 월동도 가능하고 관리, 유지 관리. 우리 도에서 나온 정책이 뭡니까? 지속 가능한 정책, 지속 가능한 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쪽도 지속 가능한 정원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적용을 하면서 절대 소정원, 디테일한 정원들은 연속적인 거는 불가능해. 길어야 몇 년. 또 뭐 합니까? 금방 질려. 물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 겁니다. 그런 작은 범위 몇 명 안 돼서 가서 우르르 해갖고 뭐 꾸미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좋습니다. 해놓고 나면 이뻐 좋아 사진 찍고 좋습니다. 네. 그런 분야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처럼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들도록 디자인하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분야를 만들면 그 분야를 저는 관리 분야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해서 관리 분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사업 대상을 관리 쪽으로도 영향을 넓혀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이거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6번 받았습니다. 수업을.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이거 말고도 교육을 그 전에 뭐 조경가든 대학 비슷한 걸 배웠다고 하셨을 텐데 이런 교육 과정을 처음 배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죠? 집에서 화분이나 키우고 뭐 이 정도 했어. 그 정도 지식밖에 없었고 내가 식물을 진짜 잘 키워. 화분을 진짜 잘 키우는데 왜 잘 키우는지 모르고 그냥 잘 키워. 물 주고 그 위치에서 절대 자리 안 바뀌게 하고 그냥 잘 키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고 있지만 이제는 좀 알게 됐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눈 못 뜨고 있는 분들 많고 나는 화분만 사면 죽여. 우리 집에 화분만 죽여. 내 손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이야. 마이너스의 손. 나만 손 대면 얘가 전염병 걸린 것처럼 애들이 죽어. 이래서 나는 뭘 못 키워 하는 분들은 지금 세고 셌단 말이에요. 많아요. 예.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어. 이제 막 새댁이야. 새댁이고 이제 자기 집도 생겼어. 뭐 전세든 월세든 사글세든 뭐 아니면 엄마가 사줬던 부모가 사줬던 집을 사갖고 베란다에 엄마들처럼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 싶은데 내가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고 못 갖다 놓는 새댁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새댁들이 교육기관을 알고 싶어도 교육기관은 이런 데서 뭘 교육하는지 알아서 가봐도 다들 나이가 많아. 그렇잖아. 다 엄마 뻘들이거나 이모 뻘들이라서 자기가 못 가. 또 교육기간이 길어. 난 좀 있으면은 애기 가져갖고 좀 있으면 애 낳아야 되는데 교육기간 막 3개월, 6개월 돼. 난 한 달 정도 해서 뭐 한 2달 정도 해서 이런 거 요거만 집중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뭐 화분식물만 아니면 뭐 화분식물 중에서 난만 아니면 뭐 구근류만 아니면 다육이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배울 데가 없어요. 또 학생들도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나는 식물학 전공을 하고 싶은데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야, 나 학교 가기 전에 이걸 좀 배우고 싶어. 배워놓고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또는 젊은데 우울증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르칠 데가 없거나 기간이 너무 길거나 교육 수준들이 아니면 연령대들이 너무 높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분야도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대열을 섰는데 전문가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교육자라고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전수시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인. 그리고 몇 수제자 한두 명 키우고 있지, 그지? 예. 그것도 바닥부터 기어해갖고 물통부터 막 들게 하고.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정어를 배우는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3개월 코스짜리로 갔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아직도 물 나르고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병아리였단 말이죠. 올챙이였단 말이에요. 그 사정을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줄 안다면 그게 바로 교육사업 분야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사업 분야, 관리사업 분야, 교육사업 분야 이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우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영희 선생님. 영희 철수 예. 우리 영희 선생님이 나는 화분류 중에서 관엽식물류 난 자신 있어. 이거는 나한테 들어오면 난 아픈 애들도 와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그 분야만 선생님이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10명의 교육 집단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분들이 원예, 가드닝을 배우고 싶다. 그 분야에서도 분야를 나눠서 선생님이 그 분야에서 관엽식물 전담 강사가 되는 거지.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영향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중복되시는 분이 있으면 짱깨를 해서라도 갈라갖고 내가 하면 되지 뭐.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교육 분야. 저기 그 사부자. 그러니까. 전문가셔요. 네. 그게
사람의 얼굴 형이 틀린 것처럼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 있어. 난 이거. 그럼 그거에 영향에 맞는 분들이 강사가 돼서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가르쳐야 되는데 뭔 질문을 하면 그거 못하면 그게 무슨 강사야 이런 생각 들고 쪽팔리잖아. 대답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모르던 생각 못했던 질문들은 교육생들은 하게 돼 있어요. 설마 이 정도까지는 현장에 와서 질문을 해. 교육 현장에 와서 질문하면 야 이거 내가 모르던 분야인데 아니면 내가 놓쳤던 분야인데 얘기를 하면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배워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공부해서 찾아가서 공부하면서 알려주는 거지. 이러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네. 저는 교육 사업도 정말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한 가지 조성,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시민정원사, 경기시민정원사 1, 2, 3기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과정씩 해갖고 지금 200명이 배출해 나갔고 100명이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와서 조합 설립이니 협회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데 다들 조성을 하고 싶어하고 조성을 하려고 해. 꽃밭 조성, 게릴라 뭐 그리고 틈새 뭐 또는 버려진 공간의 정원 뭐 학교 숲도 일부 공간을 새로 만들고 싶어하고 아니야. 있는 데나 잘해. 예. 제일 큰 거는 먼저 만들어진 정원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고요.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훼손이 심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계획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그림도 설계도 잘해야 계획 분야의 단계에서 진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까져.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정원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틀려져. 나 여기다가 마음속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한 4명이서 모였고 여기다가는 뭘 심어놓고 여기다는 뭘 심어놓고 여기다는 뭘 심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물건을 사갖고 가잖아. 시장에 가잖아. 이거 이뻐. 이걸로 바뀌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래도 바꿔. 왜? 이게 이쁘니까. 그리고 와서 보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시각적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 그렇습니다. 이쁘다 그러면 그 이쁜 거 하나만 봐. 그리고 다른 거랑 맞는지 매칭이 되는지를 안 봐. 여기에 다른 식물을 배치를 다 한다고 해놓고 여기 가서 이쁜 걸 골라서 여기다가 갖다 심어놓는다? 이게 매칭이 되는 가능성? 희박해. 걔만 특별히 눈에 띄거나 아니면 걔만 뭐 색감이 틀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서 그게 안 맞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또 예산도 1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100만 원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100만 원으로만 들어가면 좋은데 가서 이쁜 거 고르면 이쁜 게 비싼 거요. 좋은 게 비싼 거요. 그거 갖고 와서 사다 보면 다른 거 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물량이 부족해. 수없이 변수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성보다는 기존의 관리, 기존에 있는 정원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크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망실된 또는 소멸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개념으로 그 리모델링 개념 할 때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원래 시공은요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작은 정원은요. 아무리 큰 공사 현장이라 해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 절대 몇 배가 들어가는 경우 없습니다. 조성은 간단해요. 시공된 공사 지시하는 대로 설계 도면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전 과정 바로 설계, 계획 단계에서 굉장한 고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하고 몇 번의 실패, 몇 번의 머릿속으로 3D화해서 연상을 하면서 하고 해야지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고 그 설계 도면을 갖고 공사를 해야 실패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현장에서 일부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들은 아예 설계 변경할 거를 생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거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양을 관리공사 위주로 영양을 잡고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성, 순서, 범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60% 정도를 관리, 30%를 교육, 10%를 조성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타겟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조성의 타겟을 잡는다. 조성이라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100년 숲이에요? 100년 정원이에요? 100년 정원입니다. 거기다 계속 또 돈 지금 쏟아붓고 있죠.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관리공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야. 그 수익으로 작업 도구도 사고 하고 또 일부 거기서 떼어낸 돈을 또 모아서 이걸로 새로운 공원의 정원의 조성 사업비로 쓰는 거지. 내 돈 따로 안 내고 또 기업에서 뭐 얼마 투자하고 뭐 물론 뭐 좀 기부받고 하는 거 물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플러스 해갖고 갖고 있다면 아마 그게 더 기쁨이 더 크지 않을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업 지원이나 외부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거기서 생색내. 그냥 안 해줘. 뭘 해거나 뭐 하다못해 아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대 이름표 거기 해야 됩니다. 이게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사람이 아니고 관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선전하려고 한 거네. 이건 뭐 광고네.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공사를 하면서 수익을 일정량 이제 개인 6만 원씩 아까 말씀드렸는데 6만 원씩 받았어. 그 중에 나는 4만 원은 내가 갖고 2만 원씩은 이걸 기부금으로 제출한다고 쳤을 때 그걸 이제 모았어. 한 100만 원 정도 모았어. 그리고 기업 지원해서 한 200만 원 모았어. 이게 합쳐진 3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해. 그리고 요만한 표찰에다가 써요. 여러분 만든 사람들도 써야 되고 만든 그 취지라든가 컨셉 같은 것도 쓸 것이고 밑에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당연히 시민정원사 들어가겠죠. 그죠? 그 가로 열고 어디 기업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사비 좀 안 들이고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교육이 끝나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해서 공원 같은데 좀 넓은 공원에 봉사를 갔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지? 힘들잖아. 그 다음에 어디 공사 갑시다 그러면 나 아프다 그래고 좀 빠질까? 너무 힘들어. 한낮에 더워갖고 거기 어떻게 가? 얼굴 새까맣게 탈 텐데 걱정부터 해. 야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럴 텐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20명 됐던 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뜻있는 몇 명의 정예요원 5명밖에 안 남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이 외국의 사례를 보고 바꾼 겁니다. 미국의 마스터 가드너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클래스에서 두 가지로 나눠놨더라고. 하나는 봉사단체고 하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영리 단체였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영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비영리더라고요. 사업 자체는. 비영리인데 이분들은 가서 일량은 많이 하고 질도 높은데 일정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수익을 이쪽 봉사 쪽에다가 기부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우리 시민정원사들한테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전업주부야. 한 번도 자기가 결혼도 일찍 해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뭘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봉사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서 갔어. 가서 봉사를 했는데 3일을 일했어. 통장에 10몇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웠던 거야. 이게 아까웠던 거예요. 이거를 은행에 가서 현금을 딱 빳빳한 돈으로 바꿔갖고 가계부 자기가 여자분들은 가계부가 자기 저거잖아. 다이어리잖아. 코팅을 해서 딱 집어넣고서 안 빼고 있대요.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거야. 얼마나 뿌듯하면 그런 것까지 하겠냐고요. 네? 엄마들 그런 분들 많아 생각외로. 보람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자랑하는 거야. 옆에 아줌마한테 옆집 옆동 아줌마 친한 아줌마 있을 거 아니야. 썰 푸는 아줌마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썰을 풀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래 밥 사.
자기 따로 돈으로는 밥 사주고 그거는 놔뒀다는 거야. 예. 아들한테 남편한테 불고기 사주고 막 이 돈은 따로 가게에서 빼는데 그거는 못 쓰겠더래. 예? 이런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어서 이 사람이 나가갖고 또 썰푸는 아줌마한테 야 그렇게 재밌어 그거 돈도 조금 막 해갖고 끌고 가 또 그래갖고 한 사람씩 늘어나는 거.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지는 않아. 늘어나는 거야. 이게 재밌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해요. 네, 돈이라면 환장하잖아. 고스톱 치느냐고 거기 밤새. 근데 일 시키면 죽는다 그러는데 고스톱 치는 건 밤새 칠 수 있어. 그죠? 그 자리 그대로. 야 어떻게 그 자리에 가부좌 틀고서는 몇 시간을 거기서 이걸 쳐도 괜찮은지 몰라. 대단해. 돈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거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익. 신구대학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구대학교 제가 뭐 직접적인 비유도 할 수 있고 뭐 간접적인 비유도 할 수 있습니다. 신구대학교의 예가 그랬습니다. 거기 계신 몇몇 분들은 아주 진취적이고요. 아주 비전적입니다. 너무 비전적이어서 조성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절대 능력은 안 돼. 관공서 공사를 따고 싶어 해갖고 수료하기도 전에 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관에다 시청에다가 성남시청에다 우리 신구대 식물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사람이니까 공사 주십시오 하고 믿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을 설계할 줄 모르니까 어디다 줬겠어요? 설계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겠죠. 사업이 1,500만 원짜리 했는데 설계 외주비만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왜? 관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도면이 관에 들어가야지만 오케이 이대로 하세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역량이니까 얘는 따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어서 설계회사에 500만 원을 주고 설계를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 꾸며주고 내역서까지 탁 만들어줘요. 관에서는 오케이. 야 이거 대단한데? 근데 그 내역에는 뭐예요? 무슨 나무 몇 주, 무슨 나무 몇 주 하면서 돈이 딱 나오는데 1,000만 원이 오버된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500만 원 자기네가 설계 못하니까 외주 준 거 이건 그냥 퍼준 돈이 되는 거고 네. 설계회사에서 공사하듯이 견적 냈으니 당연히 돈 오버되는 건 당연한 거죠. 까졌냐고요? 마이너스지. 자기네 돈 넣어서 공사를 한 거야. 그리고 소문은 엄청 많이 냈어. 우리가 성남시에 공사 하나 땄다. 근데 빚 좋은 개살구지. 그 다음에 공사 하나 의뢰를 받아갖고 경험을 했잖아. 그렇게 경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경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우리 이거 합시다. 아니 지난번에 공사하고 돈 많이 남았잖아. 왜? 몇몇 분들은 그 공사한 거를 몇몇 분들만 알고 있지 나머지 회원들은 모르잖아요. 많이 남았잖아. 야 그걸로 우리 외국 일본 푸르미회 일본 그 자매결혼 맺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 여행 가서 외국 구경 일본 요즘에 엔화값이 떨어져 갖고 한 40만 원 떼면은 60만 원 미만 떼면은 일본 2박 3일 정도 갑니다. 막 가자고 그런 거지. 뭣도 모르고 이제 속 편한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물었더니 그 몇몇 관계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못 하다 보니까 이걸로 외주 줬고 500만 원 마이너스 됐고 뭐 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까졌다. 그래서 우리 회의 돈으로 만든 돈으로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어 까진 공사 된대. 그러고 나서 이거 공사 다른 공사 하자. 다른 분들이 그거 옹호해 주겠냐고. 안 된다는 얘기지. 못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서로 시끄러워진 거야. 그만두기는 분들도 생기고. 사람이 많으면 얼굴 생긴 것처럼 성격도 다 틀립니다. 바라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려요. 집단에 사람이 많으면 당연한 겁니다. 깨끗하게 소리 없이 운영하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규 공사보다는 저는 기존에 있던 관리공사 위주로 하는 게 좀 합당하다. 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제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나요? 아니죠? 적용 관련 사업은 내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지금 회사들 수원에 가을이면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나무 싣고 다니는 차 본 적 있어요? 요즘에 보는 적 있습니까? 가끔 보여요. 재작년 한 5, 6년 전에 이맘때면요. 진짜 수도 없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공사가 없는 겁니다. 수원에 올해 신규 공사, 조성공사 사업으로 나온 공사가 2건 있고 입찰이 없었습니다. 제가 별명이 우리 회사에서 짱 대표예요. 짱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장씨니까. 우리 공동 대표가 있어서 최 대표, 짱 대표 그렇습니다. 장 대표님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공사 입찰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설계업도 있고 나무병원도 있고 또 조경회사도 있고 뭐 자재 회사도 있고 해갖고 우리는 사업 영향이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좀 모질라도 이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통할 수가 있어요. 나무병원이 우리는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이기 때문에 외과 수술이나 진단 이런 것들을 합니다. 방제 사업만 갖고 있는 나무병원이 있어요. 약만 뿌리는 거죠. 약만 뿌리는 회사들도 매년 연관리건으로 하면 몇 억씩 나왔었는데 요즘 요 근래는 억 하면 로또 됐다 그래요. 대부분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단기 계획으로밖에 안 나와요. 환장한데 그나마 우리는 조경 시공회사만 마이너스야.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별개 세류 건축을 지게 되면 녹지 면적률 때문에 건축 조경 면적을 채워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경을 해야 되는 준공 조경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전원주택 공사를 함으로써 해가 그나마 그걸 좀 많이 보태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일거리가 없어요. 신규공사가 관에서 나오는 신규공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요만한 쪼만한 정원들 그 조그만한 거마저도 그 업체에서 얻어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못해 여러분들이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업체들은 선생님들이 적이야. 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싸가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고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최 대표가 우리 저 공동 대표가 최 씨거든요. 야 너는 나가서 호랑이 새끼들 키우고 일거리는 안 물어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다 적이지 우리 최 대표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 적이잖아. 그죠? 조경 사업을 어떤 거든지 하고 있으면. 예. 그 정도로 지금 조경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당기다 보면 그냥 그 차들 막 소나무 진짜 큰 거 막 줄줄줄줄 막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최근에 소나무 큰 나무 싣고 다니는 거 아주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 대도 돼 있고 없어요. 예전에 줄 딱 쥐어갖고서는 그 소나무 싣고 다니는 거 뭐 지금 물론 여기는 뭐 백오 신도시니 뭐 요 주변에 신도시 계획해서 뭐 단지 계획으로 뭐 한들은 그나마 좀 있어서 그나마 싣고 다니는 거 볼 텐데 없어요. 조경회사들이 마지못해서 지금 인력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없답니다. 그렇게 날고 길고 몇십 년을 한 사람들도 지금 내일 문 닫니 모레 문 닫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성사업으로 해갖고 과연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낫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정원이 지금 엄청 많이 만들어져서 신규 공사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비전이 없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요만한 정원 만들고 요걸로 말고 싶어? 조금 더 큰 정원 만들고 싶고 조금 더 큰 정원 경험 쌓는 이유가 왜 쌓은 거예요? 조금 더 큰 거, 좀 더 멋있는 공사 하고 싶어서 경험 쌓아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에서 입찰 나오는 공사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입찰 나옵니다. 정원 만드는데 웬만큼 나무 심어 놓고 웬만한 지방공사 웬만한 나무 심어 놓으면 1,000만 원 후딱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서 그걸 해서 마이너스 안 내게 할 수 있냐고. 지금 조경회사들도요. 예전에는 1,000만 원짜리 공사 나오면 500만 원 남았다고 했거든요. 절대 제가 수없이 공원 정원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30% 남으면 많이 남았다고 축하한다고 그래. 30%도 안 남아요 요즘.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공사 많아. 왜? 나무 심으면 나무는 하잖아.
죽으면 2년 동안은 내가 물어줘야 돼. 처음에는 남았어. 한 30% 남았다? 2년 안에 나오면 몇 주 져갖고 심어주잖아요? 까지는 거야.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 분야를 넓히는 거는 관리. 그리고 주소목도 또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물론 조성팀을 하나 만들어서 조그만 정원 만들고 봉사 목적으로 하는 정원 만들고 거기서 수익 낸 걸로 조금 이쪽에 보태갖고 정원 만들고 저는 이건 부수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일도 조선공사는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노가다야. 진짜 노가다입니다. 엄청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관리하는 거 우리 막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할 때 관리하는 거 그 정도면 여러분들 슬슬 재미로 할 수 있지 않나? 힘들지.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힘들지. 이게 쉽나?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힘든 게 없어. 힘들죠. 근데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조선공사 가면은 지방공사부터 해갖고 다 내가 우리 선생님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는데 곡괭이질하고 그 청소 돌들 다 골라내야 하는데 남자들만 진짜 뺑이 쳐 그런 거에는. 물론 여자분들도 많이 하는데 여자들도 힘들어. 네, 많이 힘듭니다. 결코 조선공사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선공사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 여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는 우리 팀으로 봤을 때는 반반은 좀 그렇고 한 40% 관리, 40% 교육, 20% 조성 뭐 이렇게 좀 범주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 재밌다니까. 교육 재밌어요 진짜. 네. 여기 일부 몇 분들은 그런 내용들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 범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경 쪽은 교육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원예 쪽부터 같이 아우러, 농업 분야도 같이 아우러서 할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거죠.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 선생님 사촌 동생이 하나 있어. 나 이거 배운다고, 이거 한다고. 나도 좀 배울래. 근데 교육 기간이 길어. 나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해.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전지전정, 과수관리, 화목 관리하는 파트만 따로 만들어서 한 달짜리를 만들면 그 교육 받으러 올 수 있잖아.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인 거죠. 분야만. 이건 누가 선생님들 밥 떠먹일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분야를 넓혀야 돼요. 그 사업 분야 넓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우린 요번에는 전지전정하는 거 과수 쪽 한번 분야 커리큘럼 만들어갖고 요 교육 한번 분야 만들어보자. 원예 쪽 중에 뭐 난 관리하는 거 아까 석부작 요거 한번 분야 넓혀보자. 이게 하나면은 배울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겠지만 여러 교육 분야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덤빈다라는 거죠. 배우고 싶은 분들이. 각자 맞는 파트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한 사람이면 맨투맨 교육이 되니까 더 노하우로도 전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 분야. 좋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뒤로 조금 밀어놓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직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역량이 조성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닙니다. 조성을 하더라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분은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는 그분만 고생합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이런다. 속으로 아이고 내가 괜히 한다 그랬어. 진짜 긁어보면 내 무덤 판 거야. 그러다 보면 다음에는 축소되거나 절대 늘어나지 못하고 축소됩니다. 그런 거는 물론 남자분들 몇 분은 의욕심 강하고 해갖고 막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고 싶어? 마음은 그런데 역시 마음 가득 몸이 가지 않고 환경이 여건이 돈 문제 가장 큰 거는 돈입니다. 하고 싶어도 돈 문제 때문에 못해요. 얼마 전에 옥구공원에서 3, 4년 전에 우리 시민정원 정원박람회 했어요. 그거 각 전문가들이 와서 한 것도 있고 시민들 참여 공간도 있어요. 그거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관리가 소홀하지. 내가 얘기했지 관리라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관리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흥시에서 옥구공원을 만들어 놓고 옥구공원 정원박람회를 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만들어진 반이라면 여러분들한테 관리를 딱 맡겨놨어.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훼손되고 지금처럼 저렇게 많이 유실되진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겠죠. 그죠? 또 뭐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 비전문가들이 만든 또는 뭐 원예학 쪽으로 만든 분야 이런 것들은 어차피 겨울 나면 소멸되는 거니까 뭐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의 1년에 그 새로운 초보류들이나 그 해만 살 수 있는 초보류들인가 뭐 이런 것들 재료를 사줘서 유지한다면 아마 더 잘 됐겠지. 관리 그게 딱이라니까. 이제는 관리밖에 없어. 제가 그래요. 우리 조경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실지 사업하고 있는 조경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끼리 회의를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장 선생 요즘은 뭐해 벌어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나 좀 가르쳐줘. 나도 먹고 살게.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있죠. 앞으로는 비전은 관리밖에 없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유지관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신규 공사 계속 안 나온다. 이제는 끝이다. 네. 그걸로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관리교육 철저히 시켜서 관리 쪽으로 뚫고 나가라. 관공서의 공무원들 그냥 허접대기 아니고 허수아비 아닙니다. 관리공사 시켜보면 저 업체 잘하고 저 업체 못하는 거 금방 티나요. 가지 잘라놓은 거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할 줄은 몰라도 본 거는 있어갖고요. 잘못 잘랐다 잘 잘랐다 그 앞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해도 구분할 줄 압니다. 다음번에 그 관리공사 주겠냐고. 안 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관리공사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여름에 장마 태풍 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넘어지고 갑자기 뽑히고 이런 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긴급 보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긴급 보수는 계약을 못 하잖아. 원래 관해공사라는 거는 발주해서 계약서 쓰고 뭐 내역서 꾸며갖고 이게 일주일이야. 짧아야. 근데 지금 당장 넘어간 거 어떡할 거야? 누구 불러 써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누구한테 전화하냐? 기존에 관리했던 업체들한테 전화해서 야 사실은 이렇게 돼갖고 우리 지금 이거 빨리 했는데 이거 조치해야 되니까 먼저 선 조치하고 그 나중에 이거 계산 두들겨갖고 그러니까 합시다. 근데 그 업체에서도 그거 그렇게 딱 덤벼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앞 얘기 틀리고 뒷 얘기 틀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틀리거든. 처음에 1,000만 원 얘기했다가 견적 딱 꾸며갖고 나중에 이건 좀 과하니까 한 500만 원에 600만 원에 맞춥시다. 이렇게 쇼 붙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려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런 관리공사를 할 수 있다. 내가 왜 괜히 현장에서 벌목하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배울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나무 넘어가면 긴급보수공사 딱 받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게! 장비 들고 가는 거야. 탁 펴주고 짜잔 하고 오는 거지. 그러면 고맙습니다. 나중에 큰 건 하나 있으면 주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배짱 튕겨도 되고 그지? 안 해도 그만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축적해 놓으면 여러분들 역량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관리공사 주장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관리공사가 딱이다. 네. 관리공사가 가뜩이나 지금 인력들 없어 난리거든. 그 많은 정원들 지금 옥구공원 옆에 희망공원 저기 소망공원 한번 가봐. 귀신 나와. 귀신 나와요. 그런데 나도 뭐 귀신은 안 나와도 뭐 나와요? 범죄자 나와 거기서. 애들 거기서 뭐해요? 네. 그치 공부하죠? 예, 공부하더라니까 연애 공부도 하고, 예, 인생 공부도 하고, 격투 공부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 예. 울창하니까 안 보여 들어가면 불러도 소리만 들려.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소리만 나. 사람 살려 소리는 누가 들어가 거기? 나도 안 들어가겠어. 근데 보이잖아. 사람 살려 그럼 보이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도 뒷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겠지 하고 간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관리해줘야지. 지금 그나마 희망공원은 우리 여기 신안산대학교 1기, 2기가 거긴 벌써 60명이 나왔어요. 수리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희망공원 담당하고 지금 있는데 많이 했어요. 그 테니스장 옆에 진짜 정글이었었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 싹 치고 나니까 테니스장 안에가 다 보이네?
예, 바람도 들어오고 여름에 이거 테니스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워 쪄 죽는데 싹 관리해 주니까 바람이 술술 들어가고 좋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수도가가 있었어. 난 그 테니스장 들어가는 옆에 수도가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나무로 꽉 차 있길래 우리 이거 관리합시다. 그 안에 수도가가 있는 거야. 물도 나와. 수도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숨어져 있는 거지.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흥시 여기는 저기 녹지과 근무자들 거기 뭐 과장부터 해갖고 제가 관리과 직원들 거의 다 아는데 다들 좋아해요. 네. 시민정권사들이 와갖고서는 공원 관리해 주겠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들 숙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그거. 부산물 정리. 네. 해주는 건 좋은데 자기네들 숙제야 그게. 하지 말라 그래서 듣고. 하면 저것도 치우는 거 일이고 그냥 놔두면 방치되고.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은 어떻게 안 되지, 그죠? 네. 그런 것들 공사 진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역량을 관리공사 위주로 좀 넓혔으면 좋겠고, 물론 조성사업 포기할 거 아닙니다. 재미나거든요. 저도요. 병적으로 빈 공간 보면 아씨 왜 저거 저렇게 놔두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미치겠어 내가. 그래서 나는 우리 교육 중에 플랜트 박스 하나 만들어 갖고 식물 심어 갖고 여기다가 위호 공간이라 그럽니다. 그런 공간을 위호 공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올 때마다 느끼고 있어요. 죽으니까 죽지. 원예식물 다 죽어요. 물 안 주면 죽고. 그래서 일본식 정원 중에 스페이스 가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간 조경이라는 거죠. 일본식 정원의 스페이스 정원에는 식물을 많이 안 심습니다. 시설물 위주로 해요. 왜? 식물은 죽으면 물 안 주면 죽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베란다에 은행에 관공서 로비에 다 원예 플랜트 박스 다 있어요. 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왜? 그거 따로 직원 하나 만들어서 물 줘야 되고요. 죽으면 갈아줘야 되고요. 또 그것도 힘들어갖고 업체 연결해서 1년 계약 맺어보니까 돈 계속 나고. 관리소비가 계속 들어갔던 거죠. 야, 이건 보긴 좋은데 지속적이지 못해. 그래서 다 없어진 거예요. 베란다 정원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그거 왜 해? 아우, 말도 마. 이런다니까. 죽고 관리 요소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보기 좋아. 사진 찍느냐 정신없지.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 못하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시설물 위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식물은 몇 개 안 해. 포지션을 따졌을 때 예전엔 식물 70%에 30% 시설물이었거든요. 반대. 시설물 70%, 식물 30%. 관리가 적죠. 그 나무마저도 목본유로 지속 가능한. 목본유는 대부분 물 안 줘도 살 수 있는, 물 덜 줘도 살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신경 쓰면, 한 달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는 것들 위주로 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해갖고 관리 소요를 적게 하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은 양으로 최소한의 관리 소요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식물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생명은 자기 생명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경관입니다. 이런 경관.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왜 치웠어요, 선생님? 우리 박 선생님? 몰라? 여기다 플랜트 박스 만들어 분명히 놨을 거예요. 예. 네. 그거 다 어디 갔어? 잘 만들었었나 보네. 뺏길 정도는. 유지가 잘 되고 있나요? 관리를 꾸준하게 잘해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일본식 정원에 스페이스 가든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공간 조경. 네.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고.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조경풍이 있는데 일본의 스페이스 가든 분야는 앞으로 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여지껏 그 분야 디테일한 것들을 공간 조경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일본 사람들.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그 오랜 시간에 이것저것 다 해봤어. 다 해보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아국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니까 성향이 다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 쪽에서 정원 그러면 일본식 정원, 한국식 정원, 중국식 정원 세 가지예요. 그 외에는 안 쳐줍니다. 있지도 않고. 그 중에서 제일 알아주는 게 제페니스 가든. 이게 제일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일본식 정원을 저는 그럽니다. 일본식 정원을 뭘 만들어 그러면 그걸 막 생각하면서 막 짜. 미치지.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환경 못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식 정원 그대로 베껴. 베끼다 보면 똑같이 못 베껴서 변형된 게 나오고 똑같이 시공 못해서 비슷한 형태로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틀린 게 나온다고. 카피하라고. 그런 말 있잖아. 예? 그래 그거. 예. 그거. 예, 그거죠? 예, 모방은 창조의 그거.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베껴도 똑같이 베낄 수 없다. 예. 하다 보면 변경이 되고 또 설계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또 변형된 설계를 요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요 분야는 이렇게 요 범위는 요 구적은 뭐 예를 들면 또 식물도 일본식 정원을 그대로 카피해 갖고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식물은 일본에 맞는 식물이잖아. 우리는 그 비슷한 분위기를 내다 보니까 다른 걸 적용시키면서 다른 형태의 정원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절충식 정원입니다. 누가 따라한다고? 아니 수만 년 동안 정원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틀린 것들을 뭔 수로 만들어내? 그냥 베껴도 돼. 베낀다고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전원주택을 꽤 많이 만들었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 나 베끼는 거야. 책 보고 베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안 베끼고 공간을 베껴요. 좋은 장점을.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갖고 있는 성향에 맞는 거를 응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니까. 많은 디자이너들이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디자이너들 책방에 가면은 책으로 꽉 차서 저희 집도 벽 하나가 책입니다. 내 방에 있는 벽 하나가 책이에요. 우리 사무실에도 책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오다를 받으면 전 책부터 봐요. 하루고 이틀이고 설계는 1시간 뭐 2시간 하루 많이 해야 하루고 책 보는 시간이 더 많아. 거기서 표시를 해놔.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표시해놔. 표시해놓은 직원들한테 줘. 야, 이거 따라서 그려. 몇 장을 그리지. 거기서 다시 또 추립니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려고 에디슨도 아니고 본인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제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모방.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설계는. 아시겠죠? 네, 사업 분야를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넓혀보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조성. 저는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